9월 20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대신증권, 자동차 업종에 투영된 우려, 그리고 역발상 접근. 대우증권, 미국 경제지표의 개선 여부와 스페인 금리 흐름 주목. 동양증권,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과정. 부국증권,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관심 지속. 한국증권입니다. 중국 국경절에 대한 삐딱한 시선. NH농협증권, 원달러 환율 1,100원이 외국인 순매수 추이의 변곡점. 하나대투증권, 환율과 원자재의 교집합을 찾아서. 토러스투자증권, 정의로운 주식이란 무엇인가? 네,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경절에 대한 삐딱한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국경절에 대한 두 가지 기대감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집중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기간인데다 올해는 중추절과 연휴가 겹치면서 주말까지 총 9일의 휴일이 생겼는데요. 중국 내 한국 제품의 소비 증대 기대감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수혜 기대감 등 크게 두 가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휴 특수 효과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 대목 시기인 가전 시장이 매기가 매우 약했음을 확인했는데요. 중국 전역에서 팔린 LCD TV는 전년 대비 4.8% 감소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휴 효과는 유효하나 제한적인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요. 종목별로는 자동차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절감면, 가전, 조명,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연휴로서 북경 현대차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NH농협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1,100원이 외국인 순매수 추이의 변곡점이라고 봤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인 내수주의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환율 하락을 좀 무시한 채 유동성 랠리에 기인한 민감주들의 베팅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100원 이상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내수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인데요. 과거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1,100원 이하에서는 순매도로 전환해서 이 1,100원 선이 임계점임을 확인했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환율보다는 유동성에 기이한 전략이 필요하다. 1,100원까지는 조금 더 유동성에 기이한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대투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환율 이야기인데요. 환율과 원자재의 교집합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은 환율과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습니다. 선진국의 리플레이션, 특히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과 외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인데요. 잉여 유동성에 대한 원자재 수요는 자극하고 달러와 유동성 확대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과거 QE 기간 중에 환율과 원자재에 민감했던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한 업종 등을 뽑아보니까 화학과 철강, 금속, 운수장비, 전기가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학은 원달러 환율과 CRB 지수에 대해서 0.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보니까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 많고요. 이쪽으로 역발상에 접근을 해보자. 또 환율에 따른 전략들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데일리의 공통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현재 국면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목표 지수는 한 2050선까지 어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좋고 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또 중국 관련한 이야기 조금 있는데요. 이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10월 15일에서 18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 방향을 인프라 투자를 통한 도시화, 또 경제 체질 개선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내수 부양으로 잡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들도 좀 눈에 띄는 리포트입니다. 네. 예, 오늘의 베스트 꼽아주시죠. 네,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이제 그 엔달러가 장중에 한 79엔까지 조금 올랐었습니다만 다시 네. 뉴욕 한시에서는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는 최근에 원엔 환율이 지난 이제 2월 달처럼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6월 14일 날 BOJ가 10조 원 정도 자산 매입 조치했을 때 그 당시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없는 가운데 실행된 공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효과가 컸던 반면에 이번에는 QE3 이후에 나온 방어적 조치 성격이기 때문에 지난 2월과 같은 가파른 엔화의 약세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중국과 미국의 자동차 부분 무역 마찰 얘기인데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겠는데 이게 이제 경쟁력이 낮은 중국 로컬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에서 지난 7, 8, 9월 3개월 연속으로 자동차 쪽이 코스피 대비로 초과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2002년 이후로 시장 대비 4개월 연속 하락한 사례가 2007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자동차 섹터가 10월 달에 반전을 기대해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 저가 매수 나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베스트는 자동차주의 역발상으로 접근하자 10월의 주가 회복 가능성을 보고 있는 쪽입니다. 중국의 국경절을 분석하면서 아까 이은혜 기자도 짚어줬지만 자동차주에 주목하자는 증권사 의견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가 0.29% 하락한 2002.11포인트, 코스닥이 0.28% 상승한 529.52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